자, 이어서 지점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각 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80%, 현금 20%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10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는 변화가 있네요. 주식 50%, 현금 50%로 주식 비중이 줄었고 현금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다우데이터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20% 전략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아요. 주식 100%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 거죠? 예, 금일도 대우조선해양 40%, SK이노베이션 30%, 하나케미칼 30%로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셨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예, 최근에 해외 증시의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상장한 제일모직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시장의 체감지수와 종목들 흐름은 큰 수익을 내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인 가운데 오늘의 장중 약세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1950포인트 정도 선, 코스닥 시장은 540포인트 정도 선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저항대에 진입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포트폴리오는 그간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되 투자자들께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 수익을 챙겨놓고 가실 건지 아니면 짧은 수익이라도 실현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2015년 시장을 맞이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장중 흐름을 살펴보신 후에 판단을 내리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 3, 4일 정도 시장을 더 보시고 나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이 모두 다 경기 민감 섹터예요. 오늘 이 종목군들은 또 쉬어가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도 재차 3%대 하락을 또 펼쳤고요. 지금 하나케미칼에 가장 많이 밀리네요.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잠시 그 숨고르기 과정이다라는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예, 하나케미칼은 어제 기술적으로 힘겹게 21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가운데 재료상으로는 아직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 맞이해서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장중 흐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의 저항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오랜만에 발생한 시기였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그 121선 이평선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갖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동종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예년 수준의 배당이라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3%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연말 시즌인 만큼 배당에 대한 득가시를 따져보시고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투자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한 종목 가지고 계시죠.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은 참 지루합니다. 종목 교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오늘도 역시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를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그간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금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은 있으실 것 같아요. 편입 관심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OCI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에 좀 이미 진입한 상태라서 사실은 꾸준하게 관심도 좀 가져보고 매매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정 PBR 기준으로는 0.7배 정도 판단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35만 톤 규모의 콜타르 정제 공장 건설에 대한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콜타르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석유화학 제품을 좀 생산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연간 기준으로 2천억대 매출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사업 이외에도 향후에 매출의 좀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실적 면에서는 올해는 뭐 소폭 흑자 전환 정도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강한 어떤 실적 터닝을 좀 기대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행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본격적인 좀 포트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긴 한데 유가도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민감 섹터도 앞서서 편입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종목은 반등이 지금 좀 미약한 그런 재료들, 환경을 봤을 때 좀 미약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 민감 섹터주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역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선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일단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태양광도 볼 시기가 됐는지 시세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편입 관심주로 OCI까지 살펴봤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이었습니다.